내 집 마련만 하겠다고 계속 내 집만 보고 있다, 아파트만 보고 있다, 그럼 이 아파트를 점점 못 살 확률이 높아져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우리는 품목을 안 가리고 그냥 다 해야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각자 다르겠지만 한 3천만 원 정도로 잡아 볼게요. 그럼 사회초년생 말 그대로 이제 사회 막 나와가지고 모아놓은 건 없고 나는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렇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한 언제쯤 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하기 쉽게 성과상여급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그냥 1년에 3천만 원이 생긴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250만 원씩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50만 원 정도를 매월 쓴다고 하면은 1년에 약 2,4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2,400만 원을 4년간 모으면은 1억이 조금 안 돼요. 여기서 연봉이 조금 오른다라고 계산을 해도 한 1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1억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냐? 마련을 못하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방 2개 되는 것 중에 좀 작은 평형대가 한 18평형 정도입니다, 아파트로. 근데 이 아파트 18평형을 살려면은 아무리 싸더라도 3억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직 1억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4년 정도를 더 모읍니다. 자, 이렇게 되면 3억에서 이제 대출 1억 정도를 받고 나머지 2억으로 그 3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때 되면 또 집값이 오르죠. 한 8년 뒤쯤에는 현재 3억 하던 게 아무리 못해도 한 5, 6억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럼 또 그거를 또 따라가기 위해서 또 부지런하게 또 돈 모으고 내 집 마련을 가장 늦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좀 금수저다, 아니면 금수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돈이 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면 상가면 상가, 가령 아파트로 쳤을 때 이 아파트 중에서도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 쭉쭉쭉쭉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투자 상품이 있어요. 거기를 계속 파가지고 진입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죠. 내가 이 한 아파트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 이 아파트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럼 이 흐름에서 이 아래쪽 갔을 때 사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요거는 내가 어느 정도 가진 게 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적인 사회초년생 가진 게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내 집 마련만 하겠다고 계속 내 집만 보고 있다, 아파트만 보고 있다, 그럼 이 아파트를 점점 못 살 확률이 높아져요. 물론 지난번에 금융위기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집값의 우상향 곡선을 가진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돈을 벌고 이 모으는 것보다 집이 올라가는 이 속도가 더 빠르죠. 나는 시속 50km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달려가는데 시속 100km짜리 옆에 차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뛰어가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가면은 이 100km짜리 차를 제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따라잡죠. 차이가 내가 한 1k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내가 이 100km짜리 차를 따라가려면은 적어도 110km 아니면 101km라도 달려야 됩니다. 무조건 얘보다 빨라야지 어느 순간이 왔을 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얘보다 늦은데 나는 그냥 부지런히 달리기만 해. 영원히 맞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우리는 품목을 안 가리고 그냥 다 해야 됩니다. 상가, 사무실, 아파트, 그 중에서 그냥 돈이 될 만한 거는 다 해야 돼요. 대신에 그만큼 위험성이 좀 따르겠죠. 근데 언제나 하이 리스크의 하이 리턴입니다. 리스크를 없는 걸 내가 택하면은 이 돌아오는 게 조금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래도 이 한 우물만 파는 사람들보다는 여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만 주구장창 파는 사람보다 내가 아파트를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아파트만 주구장창 파는 사람들은 다른 기회를 놓치기 마련이죠. 그리고 좀 없는 분들은, 즉 사회초년생, 아직 가진 게 없을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는 이런 것까지 다 빼먹어야 돼요. 여기서 200, 여기서 300, 여기서 500 조금씩 빼먹어가지고 계속 쌓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잃을 때도 있을 거고, 아무튼 핵심은 여유 부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2017년도 8월 2일 8.22 대책이 나온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집값은 굉장히 수직 상승을 이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서울의 집값이 수직 상승을 이뤘죠. 근데 이때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에요. 토지, 땅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상가도 조금 올랐고, 무엇보다 화제가 됐던 거는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정동에 5억 하던 사무실이 6억 5천에 거래가 되고, 근데 그 사람들 막상 들어간 돈 보면은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1억을 넘게 벌고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한 그로부터 2년 전쯤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번 거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아파트에만 계속 관심이 있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계속 아파트만 관심이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놓치는
놓치는 거고, 여러 가지로 관심이 있었다. 요게 기회가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 벌 수도 있는 거죠. 무조건 번다는 아니고 벌 수도 있는 건데, 아파트는 무조건 액수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아파트가 아닌 다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은 계약금만 있어도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이게 자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꼭 오를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아파트만 계속 보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연봉 3천을 가지고 있는 사회초년생이 내 집 마련을 하려면은 돈이 없는 만큼 더 많은 부동산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대한민국은 아파트가 짱이다. 약간 건방질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이에요. 물론 굉장히 안전을 좀 추구한다. 정말 안정적인 사람이다. 안정적인데 뭔가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고 그 아파트는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은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운에 상당히 기대야 된다는 뜻인데, 요즘 같은 상황에는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9억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20%만 가지고 있어도 이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나중에 2년 정도 뒤에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 다 지어질 때 그때 나머지 돈을 대출이랑 함께 해가지고 내면 돼요. 시간을 버는 거죠. 운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미래에 조금 오를 것 같은 것들은 경쟁률이 항상 세요. 뭐 90몇 대 1, 80몇 대 1, 100몇 대 1, 심한 건 뭐 2, 300 대 1. 근데 말이 100 대 1이지 100 대 1이면 확률로 봤을 때는 1%입니다. 1%. 내가 이런 운에만 맡기다 보면은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근데 운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연봉 3천으로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된다. 다 발품을 팔고 운에 기댈 생각은 그냥 이건 서브로 그냥 맡겨놓고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찾아가면은 분명히 30대에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만큼 더 여러 가지를 깊숙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만큼 돈이 있는 사람들보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30대 안에 꼭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